투자자의 입장에서 빠르고 정확한 시황을 전달드릴 조경진의 퀵 시황입니다. 오늘 장은 하락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은 이유가 한 가지 뿐이어가지고 조금 쉽게 풀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바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은 하락을 했습니다. 부양책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하락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어제 미국 시장이 하락한 거는 장 마감 직전에, 근데 뭐 큰 폭은 아니지만 거의 다 회복했던 시장을 조금 끌어내리는 정도의 하락이었습니다. 근데 저녁 무렵 정도의 유럽 시장이죠. 유럽 시장은 1% 이상 또 올랐는데요. 그때 미국 국채 금리가 1.77%였습니다. 지난번 고점보다 훨씬 높은 금리였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랐죠. 네. 그리고 미국 시장이 개장할 때도 나스닥만 빠졌어요. 나스닥만 금리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다가 회복하다가 막판에 빠졌는데, 빠질 때 나온 뉴스는 아니지만 아마 분위기가 조금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오늘 미국에서 미얀마에 있는 자국 비필수 인원과 가족들을 소개령을 내렸죠. 네. 그 소개령 때문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아시아 시장이 약세였는데 그것도 미얀마의 내정 가능성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원인은 한 가지인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오늘 악재가 그거 하나뿐입니다. 네, 일본과 대만이 많이 빠졌고요. 중국은 초반에 많이 빠지다가 거의 다 많이 절반 정도는 회복을 했고, 우리나라 시장은 반대로 초반에 상승이 좋았죠. 네, 그때 미국채 금리는 1.71%였거든요. 어제 저녁에 금리에서 많이 떨어져 놓으니까 아침에 우리 시장은 분위기가 엄청 좋았습니다. 외국인이 주식도 매수하고 선물도 매수하고 그냥 기관만 또 팔았죠. 기관 또 어제 샀으니까 오늘 또 파는 거죠. 네. 그랬는데 중국 시장이 개장하고 나서부터 외국인이 선물 매도로 돌아섰는데 상당히 강한 매도였어요. 그런 와중에도 외국인은 주식을 매도를 하지는 않았거든요. 매수를 했던 거를 그냥 조금 줄이면서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장 마감할 때 3천억을 던졌습니다. 그것도 전기전자 쪽으로만. 네. 중국 시장을 방금 언급해 주셨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빠졌어요.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중국은 오늘 그 제조업 지표가 51.9로 나왔죠. 지난달에는 50.6이었고 전문가들 전망치는 51.2였는데 그보다 높게 나왔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침에 빠져서 시작했어요. 빠져서 시작한 게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악재가 미얀마 뉴스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중국에서 오늘 나온 뉴스를 보면 아식스 얘기 또 나왔었죠. 아식스 또 불매운동 한다 뭐 이런 얘기 있었고, 그리고 반도체, 중국 그 바이두 자회사가 반도체를 7나노급 반도체 칩을 개발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량 생산 들어간다. 그리고 TV 업체인데, 큰 회사인데 TCL이라고 하는 회사가 반도체 개발과 소재 연구에 상당한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배터리 쪽에서 닝도 스타이 CATL이죠. 점유율이 급증했어요. 네. 뭐 그런 경제적인 뉴스가 있었고, 그리고 미국채 금리가 또 시작할 때, 우리나라 시작할 때는 1.71까지 빠졌다가 또 장중에는 또 1.746까지 올랐거든요.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중국 시장이 회복했다라는 거는 뭐 금리 영향에서도 조금 자유로웠던 것 같고요. 예. 뭐 그런 개별적인 이슈 때문에 중국은 조금 강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국내 시장도 빠졌는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국내 시장은 대만이랑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영향을 받았다기보다는요, 대만과 일본과 우리나라의 하락 원인이 오늘 그 미얀마 이슈라는 거죠. 네. 미얀마가 지금 군부 쿠데타로 지금 정권을 잡았는데 민간인들에 대한 사살, 학살 정도가 너무 심해지고 있죠. 근데 오늘 미얀마에 있는 소수민족 군사단체 세 곳이 공동성명을 냈어요. 네. 이 군부 세력이 자꾸 자기들한테로 넘어오는데 더 이상 충돌을 미룰 수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되면 민주진영과 합심해가지고 충돌을 할 것 같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뉴스에도 미얀마 내전으로 가는가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미 일본에서는 19일 날 자국민들 다 탈출시켰고요. 오늘도 유럽과 싱가포르에서도 자국민들 빨리 벗어나라고 얘기했고, 우리나라에서도 긴급하게 지금 자국민을 옮길 수 있는 지금 조치 준비를 하고 있다.
준비가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뭐 그 정도면 사실 미국민이 소개령을 내려서 빨리 빠져나와야 된다라고 한다면 전쟁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봐야 되고요. 미얀마는 지리적으로 이게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못 사는 나라죠. 예, 못 사는 나라인데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어요. 근데 오늘 중국이 그 국경을 맞대고 있는 그 성이 윈난성인데 윈난성의 코로나 확산으로 이동을 제한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예, 갑자기 거기가 전쟁 난다고 하는데 이동 제한 그렇게 떨어졌죠. 네. 그리고 이 미얀마에서 인도 쪽으로 난민이 많이 탈출을 하고 있어요. 탈출하고 있는데 어제 뭐 인도에서 그 난민을 막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뭐 잘못된 거다. 우리는 난민 수용 뭐 하겠다라는 식으로 오늘 뉴스 나왔어요. 탈출하고 있다는 얘기죠. 미얀마 국민들이. 네. 그게 중일 전쟁 때 일본군이 미얀마를 이렇게 정복했을 때 그때 인도와 중국에서 물론 미군이 개입한 상황인데요. 그때 이제 이 미얀마에서 전투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때 중국에서 많은 군사들이 넘어와가지고 일본하고 싸우다가 상당히 많은 군사가 죽었습니다. 예, 죽었고, 그게 2차 대전 끝날 때까지, 1945년까지 이 미얀마를 좀 차지하기 위해서 좀 싸움이 좀 치열했었어요. 그 정도로, 왜냐하면 이게 그때 그 전쟁 당시에 이 중국의 군수물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이 미얀마를 통해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인도에서 들어갈 때. 여기 비행기로 이렇게 나르면 그 히말라야 그 산맥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비행기가 추락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네, 그래서 이게 육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일본이 그걸 점령해버리니까 이게 그 군수물자 수송로가 끊긴 거죠. 그것 때문에 그게 치열하게 싸웠었는데 그 이후에 이 미얀마와 중국과의 관계가 좋았겠죠? 네. 좋았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만일에 전쟁이 난다면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 나라가 과연 그거를 그냥 보고 있을까요? 그거를? 네. 뭐 그냥 추측인데 뭐 조심해서 얘기해야 되는 부분이죠. 네. 왜냐하면 이 미얀마의 쿠데타 세력들이 지금 민간인을 많이 죽여가지고 지금 이 서방에서 상당히 안 좋은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만일에 어떤 나라가 이렇게 개입해가지고 결부되게 되면 이게 문제가 좀 커질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조심해서 봐야 되는데 일단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먼 지역이 아니죠. 아시아, 뭐 대만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최근에 대만 영해에 중국 비행기가 자꾸 날아다닙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죠. 뭐 그런 긴장감도 있는데 거기서 전쟁이 난다. 뭐 아마 대만하고 일본 쪽에서도 빠지는 이유가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만일 전쟁이 일어난다면 시장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전쟁은 사실 뭐 전쟁을 하는 나라가 아니라면 뭐 그냥 초반에 일시적인 영향일 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근데 옛날에 중동 전쟁 뭐 여러 번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에는 그 유가랑 관련이 있어가지고 그 전쟁 때문에 유가가 뛰고 막 이렇게 하니까 영향을 받는데 여기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이 긴장감이 조금 커질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만일에 이게 전쟁이 난다, 내전이 난다고 했을 경우에 이 군부 쿠데타 세력을 지금 서방에서 많이 비난하고 있기 때문에 군사적인 개입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뭐 그 무장 단체를 도와주는 거죠. 근데 지금 영국하고 미국이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도와줘가지고 이렇게 싸움을 좀 하게 되면 중국이 조금 입장이 좀 그럴 수 있죠. 국경에서 다른 나라, 제일 싫어하는 나라 둘이 이렇게 도와준다 그러면 뭔가 좀 대응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거는 뭐 제 상상력입니다만 중국이 최근에 신무기를 많이 개발했어요. 예. 그리고 좀 군사력이 많이 높아졌죠. 최근에 뭐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미국한테 거의 뭐 완성할 정도로 군사력이 많이 높아졌는데 미국은 계속 전쟁을 했죠. 그래서 미국은 전쟁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 무기들을 엄청나게 많이 개량했고요. 전술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많은 발전을 했어요. 근데 중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내전 빼고는 전쟁을 한 적이 없죠. 근데 신무기를 많이 개발했잖아요.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싶겠죠? 어느 정도 성능인지. 예. 뭐 그런 욕심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무기의 특성상 무기가 사용되면 그 무기가 어디 제품이다라는 걸 알아요. 알게 되거든요. 그럼 중국이 개입했다라는 게 들통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럼 이게 좀 복잡한데 이걸 뭐 사실 뭐 제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중국의 입장과 미국 뭐 서방 나라들의 입장 거기에 좀 미묘한 그런 게 있는데 충분히 조금 이렇게 문제가 심각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게 예. 지금 왜냐하면 남중국해에서 지금 중국이 이렇게 주장하는 그 영해 이게 상당합니다. 이게 거기에 지금 피해를 입은 국가가 필리핀과 베트남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다가 지금 그 일본이 그 센카쿠라고 하는 데 있죠. 그것도 지금 현재 넘보고 있는 상태고 우리나라의 저기 밑에 이어도 있죠. 예. 거기도 지금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중국이 지금 국경 문제로 여러 나라와 충돌하고 있는데 갑자기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에서 전쟁이 발생하면 긴장감이 높아지죠. 예. 오늘 외국인이 마감하면서 갑자기 3천억을 던졌다. 예, 긴장감이 어느 정도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투자자들이 다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뭐 조금 빠질 것 같은데 그러면 던지는 거죠. 예. 매도 세력이 외국인으로 지금 바뀌게 되면 지금 기관은 단타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샀다가 팔았다가 이렇게 하는데 외국인 던지면 그 사주겠습니까? 안 사주죠, 당연히. 예. 그러면 시장의 충격이 단기적으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충분히 지금 예상할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대비는 해야겠죠. 네, 현금화가 조금 필요할 수도 있고, 네, 조금 관망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어제 기본적으로 올해 증시는 우상향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미 잔파동에 대한 이슈는 2개가 나왔고 앞으로 또 잔파동이 생길 수 있는데 이 미얀마 사태로 인해서 앞으로 증시가 조정이 나올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당연히 뭐 지금 전쟁 난다 그러면은 당연히 조정이 나오죠. 근데 그 조정을 지금 보통 보게 되면 그냥 우리가 그냥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냥 보고 있잖아요. 예. 뭐 전문가라고 하는 뭐 이렇게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일단 뭐 기다려 봐라. 뭐 이런 거잖아요. 예. 보통 그런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지금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일단 현금을 좀 확보를 해두는 게 낫겠죠? 그러면 주가가 빠지면 대응할 수 있고, 예. 그게 더 낫다는 거죠. 갖고 있는데 빠졌을 때 뭐 대응하기에는 좀 어려우니까. 물론 전쟁이 난다 안 난다 그걸 지금 뭐 장담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조금 불안감이 있으면 외국인들이 저렇게 매도를 하면 나도 조금 매도를 해서 현금을 조금 만들어 두는 게 그 다음 투자를 위해서는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이게 우상향하는 흐름을 완전히 꺾을 수 있는 그런 소재냐?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거는. 네. 이거는 대놓고 싸울 수 있는 전쟁은 아니고 그냥 미얀마에서 내전을 뭐 어떻게 조금 조정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인데 이 무기라는 게 또 이게 뜻밖의 내가 원하지 않는 지역으로 또 무기가 날아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위험이 멀지 않은 지역이니까 그런 위험이 더 크거든요. 우리나라까지 뭐 날아온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거기에 뭐 라오스도 있고 베트남도 있고 인도도 있잖아요. 지금 인도하고 중국하고 사이가 안 좋습니다. 오늘 중국의 그 바이트댄스라고 하는 그 회사가 있는데 그 계좌, 인도 내에 있는 그 계좌를 동결해 버렸어요. 강제로. 네, 그래서 중국이 지금 화가 났죠. 네, 뭐 하는 짓이냐? 법대로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게 싸움이 일어날 때 이게 미얀마라는 게 중국과도 국경을 맞대고 있고 인도와도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약간 근데 인도가 지금 쿼드 안에 들어있잖아요. 네, 미국의 우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느 쪽으로든 위험이 확산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외국인이 매도하면 일부 현금해서 관망을 해보는 게 좋다. 그런 거죠. 네. 어제 마그나 CEO가 이제 애플카 생산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LG전자가 조금 많이 올랐었는데 모빌리티 섹터에 투자하기 위해서 좀 전달해 주실 팁이 있을까요? 올해 이번 달 초에 제가 뭐 모빌리티가 올해 대세이기 때문에 모빌리티를 사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약간 언급을 해드렸던 것 같은데요. LG전자가 마그나하고 합작사 설립해서 제가 그 애플카를 만든다면 그 마그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번에 CEO가 자기가 만들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뭐 애플 측에서는 굳이 뭐 거부할 이유는 없잖아요. 유리한 입장에서 이 협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기차 부품을 제가 사야 된다고 했는데 일반 차 부품 말고 전기차에만 들어가는 부품을 찾아야 돼요. 첫 번째가 배터리잖아요. 배터리. 그 다음에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모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모터가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모터는 자석으로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배터리에는
그 분리막, 전지박, 동박 뭐 이런 거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양극재, 음극재 이런 거 들어가고. 네. 그 다음이 이 배터리가 열이 나거든요. 열이 나면 이거를 열을 밖으로 빼줘야 돼요. 예, 열을 낮춰줘야 되거든요. 그 방열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거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 특수 소재로 만들어야 되는데 뭐 그런 것들 만드는 회사들 그런 거 사면 되는 거죠. 뭐. 네. 폭스콘이 반도체 부족 현상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 같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오늘 일본에서 그 르네사스 시스템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가 이번 화재 때문에 23개 장비가 타격을 입었고 그거를 교체하는 데만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걸릴 것 같다. 6월달, 7월달 정도 돼야 완료가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러면 이게 부족 현상이 더 심해지는 거고 폭스콘의 예상대로 내년까지 영향을 주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국이 반도체를 생산한다고 했잖아요. 갑자기. 예. 이게 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반도체가 부족하니까 먼저 이 반도체를 가지고 완제품을 만드는 회사는 지금 상반기에는 아예 쳐다보지를 않아야 됩니다. 자동차, 백색 가전, 그리고 스마트폰. 그렇죠. 그쪽은 일단 조금 관망을 해봐야 돼요. 수급이 좋아질 때까지. 거기를 일단은 조금 관망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오늘도 투자자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하락 원인은 전쟁 위험 때문인 것 같은데요. 오늘 환율이나 그리고 금리 이런 게 그거와 전혀 다르게 움직였어요. 그것 때문에 전쟁 위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좀 어려운데요. 금값도 원래 금리가 내리면 금값이 올라야 되는데 오늘 빠지다가 살짝 올라오긴 했지만 강하게 반등을 못했고요. 환율도 원래 전쟁이 일어나면 달러가 강세거든요. 근데 달러가 초반에는 강세였는데 그게 조금 약해졌고 우리나라 환율은 오늘 강세였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신흥국들 특히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뭐 그런 나라들의 환율이 지금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에요. 네. 그런데 이런 그 전쟁 위험이 발생하게 되면 시장이 조금 크게 흔들릴 수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준비를 좀 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일도 더 좋은 내용 기대하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경진의 퀵시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